아씨,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뭐 갈 데가 없네. 아니, 누구랑 있는데? 나 혼자 있어요, 지금. 아, 혼자 있어? 혼자 그 청담동을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집에 가, 미나나. 아씨, 일요일까지 휴가인데. 그럼 휴가나면 이제 애기들이랑 너 와이프랑 해봐. 여행 가거나 뭐 하면. 아이씨,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최민환과 유리의 이혼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두 사람이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두 아이돌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더 기대받았죠. 최민환과 유리는 살림남에 출연하며 가정 예능에 진출했고 2년 뒤에는 쌍둥이 딸을 낳고 3명의 아이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냈는데요. 이들 부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도 이들을 책임지고 열심히 육아에 전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포인트로 다가왔죠. 또한 살림남의 인기로 최민환은 데뷔 10년 만에 왕성한 개인 활동을 하게 됨은 물론 기존 인기 멤버 이홍기 뺨치는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유리 역시 라붐 탈퇴 이후 방송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해 연예계 생활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게 되며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둘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하는데요. 이 당시 부부간의 사이가 악화된 상태여서 다시 갈등을 봉합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 섭외에 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방송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 유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게 상당히 우울하고 주눅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붐 탈퇴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할 때는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대중들은 유리에게 악플을 달았는데요. 결국 이혼을 결정했고 유리는 양육권을 최민환에게 넘기며 이 둘의 이혼 소동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민환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고 유리가 이제 혼자다에 출연한 다음날 갑자기 유튜버 이진호가 유리의 불성실함을 폭로했는데요. 유리가 가출을 했고 가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유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평소 최민환은 만취하면 유리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을 쥐어뜯는 등 심한 신체 접촉을 했는데 한 번은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따게 되자 최민환이 유리의 셔츠 카라를 잡고 가슴에 돈을 꽂아 넣는 행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최민환의 부모님과 여동생, 매제까지 있는 자리였고 유리는 그저 남편의 술버릇이 과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술버릇의 이유를 찾던 중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행한 행동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접대부에게 했던 행동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이 업소를 드나들기 시작한 이후 결혼 생활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유리의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바뀌었고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할 정도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흘릴 정도로 멘탈이 많이 망가져 버렸던 것이죠. 영상에 공개된 최민환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영상 맨 앞부분에 첨부한 음성이 바로 실제 최민환의 통화 음성입니다. 형이라고 부르는 업소 포주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통화에서 아가씨, 초이스라는 성매매 용어가 끊임없이 나오며 대놓고 모텔이나 호텔을 잡아달라고 하는 등 성매매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너무 놀라운데요. 해당 통화가 이루어진 시각이 대부분 새벽이고 집 밖이어서 자녀를 키우는 기혼남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비정상적이며 심지어 최민환의 끊임없는 아가씨 요구에 형마저 곤란해하며 재수씨와 아이들이랑 시간 좀 보내라 고하자 최민환이 아이씨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라며 거부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 중 최민환이 업소 사장에게 238만 원의 거액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는 이혼 합의 당시 최민환이 유리에게 새 아이 양육비로 제안한 월 2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혼할 때만 해도 별말이 없던 유리가 이런 걸 폭로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리는 폭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추측과 억측이 많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것 같았는데 자신의 삶을 살되 아이들 엄마로서의 삶도 놓치고 싶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할 나를 위해 용기 낸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리는 현재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최민환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자신의 채널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모두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며 악플을 이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최민아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소속사 관계없이 한마디만 쓰겠다.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면 또 그룹에 속해 있다 보면 저의 입장보다는 지킬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언론에 나왔듯이 성매매 한 적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것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래서 더욱 할 말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민아는 이어 전 아내 유리가 폭로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당시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였고 이걸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함을 표시했는데요.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저도 얻지 말할 방도가 변명할 방도가 없었다.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숨고 도망갈 생각도 없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팬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 최민아는 성매매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업소에 안 갔다는 말은 끝까지 못 하시는 거냐? 라는 팬의 추가 질문에 칫솔은 원래 청결해서 어딜 가든 하는데 왜 궁금증이 생기는 걸까? 라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최민아는 성추행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후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민아는 이혼 사유로 유리의 과도한 수면욕, 잦은 가출 등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최민아는 유리가 하루에 18시간, 20시간을 자며 또한 유리가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0일까지 무단으로 집을 비우고 친정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최민환이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자 유리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날 가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대했다. 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최민환은 자신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는데 문제가 됐던 업소 방문에 대해 유리의 생일 파티를 위해 예약한 가라오케였다며 방문한 업소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민환의 폭로에도 유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리는 무대응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쇼컷을 한 자신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다 보니 예전보다 많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제는 많이 덤덤해졌다고도 했죠.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가정 내에서 일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를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죠. 아무리 유리와 최민환이 언론에 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 이상 법적으로 결판이 어떻게든 날 텐데요. 결국 법원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될 테니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